멀지 않은 과거, 인류는 마법이란 미지의 힘을 발견했습니다. 당연하게도 이 힘은 인류의 발전에 큰 공헌을 했고, 교통과 의료, 군사 등 인류의 모든 기술에 마법을 도입하기 시작, 사용자의 제약 또한 없기 때문에 마법은 인류에게 내려온 축복이라 전해졌지만, 그 힘의 이면이 발견된 건 마법이 인류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다음이었습니다. 마법을 지나치게 사용하게 되면 마법 중독 현상에 걸려 마족이라 불리는 괴물로 변합니다. 마족의 모습은 마법을 쓰기엔 최적화된 형태지만 이성은 사라지고 파괴 본능만 남은 재해 같은 존재. 마법 관리국에서는 마족들과 싸울 수 있는 전술 마법사들을 현장에 배치했지만 그 수는 발생하는 마족에 비해 턱없이 적었기에 세계는 마족의 위협에 항시 노출돼 있었습니다. 遅くなりましてすみません魔法管理局のメリー・シモンズです。来たよ。 병원에서 일어난 마족 사건. 치료 중이던 의사가 변이해 병원을 피로 물들이기 시작했는데 현재 전술 마법사들은 전부 작전에 투입됐기에 마족의 학살을 방치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タクティカル操作リストがいればいいのですか？あなたは 마법 관리국 공무원 내린 시먼스에게 말을 거는 소녀. 소녀를 따라간 곳엔 전술 마법사들의 무장을 운반하는 몰드 캐리어가 있었고 수상한 소녀는 후드를 벗고 캐리어의 주인을 잠에서 깨웠습니다. おはようございます。レイオット。レイオット、仕事です。 몰드 캐리어의 주인이자 전술 마법사인 레이오트 스타인버그. 레이오트는 마법 관리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마법사, 돈을 받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겠다는 말에 내리는 체포하겠다며 총을 꺼내 들었지만 전술 마법사가 이 정도 협박에 넘어갈 리가 없을 터 결국 내리는 레이오트에게 사비로 마족 토벌을 요청했고 레이오트는 전술 마법 무장 몰드를 착용했습니다. 好き勝手楽しんでるところ悪いが、お前を殺しに来た。 마법이랑 조금도 관련 없어 보이는 택티컬한 슈트. 이는 마법 중독을 억제함과 동시에 강력한 마법을 발동시킬 수 있는 슈트인데 마법 발동 횟수가 정해져 있고 그를 초과하면 마법 중독 증세가 일어나기에 사용에 많은 주의가 필요한 장비입니다. 불법이긴 하지만 실력 하나만큼은 확실한 레이오트. 마법 관리국에서 레이오트를 방치하는 이유는 오로지 마족 처리에 수완이 좋기 때문. 불법인 건 고사하고 토벌 방식도 워낙 무식하다 보니 전술 마법사들 사이에선 평가가 좋지 않습니다. こんにちは。 한바탕 사건이 끝난 후 레이오트의 집에 쳐들어간 내린. 불법에 관해서도 할 말이 많았지만 내린이 여기 온 제일 큰 이유는 레이오트와 같이 사는 소녀 카펠테이타 페르난데스 때문인데 카펠의 용모가 기이한 건 그녀가 마족과 인간 사이에서 태어난 분열이기 때문. 마족은 본디 파괴 본능으로 인해 인간을 살해하지만 간혹 교미를 원하는 개체들이 있었고 이런 개체에게 겁탈당한 여성은 카펠과 같은 기이한 아이를 출산합니다. 이런 혼혈종은 CSA라고 하여 마법 관리국에서 따로 관리하는데 CSA를 보호하려면 복잡한 입양 절차와 자격증이 필요. 레이오트는 역시 전부 무시하고 카펠을 보호하고 있었고 공무원인 내리는 레이오트에게 또 잔소리를 퍼부었습니다. 例のこと？いや、俺もそんなによくは知らないよ。 통협조적이지 못한 레이오트 때문에 레이오트 주변 지인들에게서 정보를 모으는 내린. 몰드 캐리어 수리공을 통해서 레이오트의 유일한 친구쯤인 필리시스 무그와 만나게 됐습니다. フィリシスさんは二人の関係はご存知なんですか？少しはね。教えていただけませんか？ 필리시스에게서 레이오트와 카펠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됐는데 카펠의 부모를 죽인 건 다름 아닌 레이오트. 여러 사정이 있다곤 하지만 카펠에게 있어선 레이오트가 부모의 원수가 되는 셈인데 어째서인지 카펠은 레이오트 곁에 머물렀고 레이오트는 그날부터 카펠과 묘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한편 아이작 해먼드라는 전술 마법사는 학교에 나타난 마족을 처리하고 있었는데 아이작은 우수한 전술 마법사이며 출동 빈도가 상당히 높은 편. 힘든 임무에도 불구하고 동생을 위해 나날이 고군분투하는 멋진 청년으로
상사와 기관 모두에게 신뢰받는 업계의 영웅입니다. 최근 들어 마족 출연의 빈도가 상당히 높아졌는데 마법관리국은 급진단체에 의한 테러를 의심하고 있었지만 나날이 사망자만 늘어날 뿐 마땅한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よう取り込み中か。いいや 늘 인원 부족에 시달리기에 업계 에이스 아이작과 어깨에 걸림돌 레이오트가 함께 파견된 말도 안 되는 상황. 전술 파견팀의 지원을 해 아이작과 레이오트는 댐에 숨어든 두 마리의 마족을 도벌하러 나섰습니다. なんだ花か。って騙されるわけねえだろ。 레이오트가 먼저 마족과 마주쳤지만 두 마리의 협공에 당해 건물 잔해에 깔려 의식을 잃었고 마족들은 댐을 탈출해 밖에서 난동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작 혼자서 이들을 토벌하는 건 역시 무리였고 네린과 카펠까지 위기에 몰리게 되는데 お前に殺されてやれなかったのが心残りといえば心残りか。 이렇게 죽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어쩐지 눈에 밟히는 카펠의 모습. 네린이 여기서 죽을 만큼 한심한 놈이었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준 덕에 레이오트는 다시 눈을 떴습니다. 아스파르 개원트 고즈프펠 코이스 아스프런 악셀레이터 이그지스토. 엑셀레이터라는 일종의 복주 모드로 돌입한 레이오트. 초고속, 초고화력의 주문이지만 단 1초라도 오버되는 순간 목숨을 앗아가는 극악무도한 마법. 레이오트는 겨우 제한 시간 안에 마족들을 처리했고 아슬아슬하게 카펠의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おいスタインバーグお前のモールドは注文して作ったものかそれとも誰かから譲り受けたものなのか 돌연 레이오트의 장비에 출처를 물어보는 아이작. 이 장비는 레이오트의 스승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며 스승님은 12년 전 마족과 싸우다 목숨을 잃었다고 했는데 아이작은 레이오트의 스승을 아는 듯 했습니다. (12년) 전 마족 사건으로 부모를 잃은 아이작과의 동생 아이작을 구해준 건 이름 모를 전술 마법사였는데 그의 장비를 지금 레이오트가 갖고 있었습니다. 殺されたんだレイオット・スタインバーグ12年前のあいつに 생명의 은인이 레이오트에게 죽었다는 이상한 오해를 시작한 아이작. 다행히 여동생이 아이작을 진정시켰지만 아이작은 근래 꽤나 신경질적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おはようカペルテータ。おはようございます。レイオット。 무서울 정도로 레이오트 곁에 붙어있는 카펠. 부모의 원수를 대한다기보단 하나부터 열까지 레이오트를 돌봐주는 여자친구처럼 보였습니다. 10살 언저리인데 혹시 じゃあ2つ目は3時17分で。相変わらず忙しそうだなまあ野暮用だ。 전술 마법사는 마법에 노출되는 양이 어마어마해 충분한 휴식을 취한 뒤 배치돼야 하지만 지금은 곳곳에 일어나는 마족 테러 때문에 쉴 새가 없는 상황. 아이작은 또다시 인근 테러 현장에서 마족을 소탕해야 했습니다. ちょっと見てきます。 아이작이 마족을 소탕했지만 안타깝게도 근처에서 일하고 있던 아이작의 여동생이 휘말렸고 아이작은 전투가 끝나고 나서야 동생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4時23分終了3時17分発生じゃあ2つ目は3時17分で。 출동 전 상사의 전화와 같은 시간에 발생한 테러. 아이작은 바로 상사에게 찾아가 총구를 겨눴는데 상사는 뻔뻔하게도 마족 테러가 발생해야 전술 마법사들이 먹고 산다는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했고 돈 몇 푼 때문에 테러에 가담했다고 고백했습니다. 妹は死んださっきお前が起こした魔族事件に巻き込まれて 이성을 잃은 아이작은 테러와 연관된 인간들을 전부 살해했고 테러를 위해 풀어놓은 마수들까지 소탕하기 시작했습니다. 海側に逃げられないように十分注意しろ。 얼마 후 또다시 발생한 마족 사건.
관리국 측에서는 아이작이 있는 사무소에 파견을 요청했지만 어째서인지 연락이 되지 않았기에 내리는 급한 대로 레이오트를 호출했습니다. よ何のつもりだ。 테러 조직과 마술을 송두리째 쓸어버린 아이작과 레이오트는 12년 전 과거의 이야기를 나눴는데 아이작 남매의 구원자이자 레이오트의 스승은 아이작 남매를 구한 직후 마법에 중독돼 마족이 됐습니다. 스승은 레이오트에게 자신이 완전히 마족이 되기 전에 자신을 끝내달라고 했고 레이오트는 스승의 말에 따라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레이오트는 스승을 죽인 죄책감에 스승의 직업을 이어받아 마족들과 싸워왔고 언젠가 자신의 죽음으로 죄를 속죄하려고 했지만 카펠과 만난 뒤부턴 죽음이 아닌 삶을 지향하기 시작했습니다. 正義の味方ごっこに夢中になっている間に妹レイチェルが死んだ。 아이작은 자신을 구원해준 사람처럼 동생에게 있어 영웅이 되고 싶었지만 영웅놀이의 말로는 하나 남은 가족마저 비참하게 빼앗았고 아이작에겐 더 이상 살아갈 이유도 목적도 없었습니다. 死に方を探しているのか。そうかもな。 이곳에서 죽겠다는 일념 하나만으로 레이오트에게 덤비는 아이작. 강력한 레이오트의 힘 앞에 갑옷은 바스라져갔고 끝내 자신의 마법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12년) 전 그날처럼 아이작이 완전히 마족이 되기 전에 끝을 내려는 레이오트. 그는 이렇게 또 한 번 죽음으로 인간을 구원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서야 이성을 찾은 아이작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레이오트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手を煩わせた。いいさ。貸しにしておく。 이렇게 아이작의 죽음으로 마족 테러 사건은 전부 마무리됐습니다. 스승과 아이작의 죽음을 애도하는 레이오트. 악연도 인연이라고 내리는 일만 생기면 레이오트에게 찾아와 마족 소탕을 맡겼고 레이오트는 귀찮다는 뉘앙스를 온몸으로 풍기면서 카펠과 함께 마족 소탕에 나섰습니다. 인류를 위해 인간을 죽여야만 하는 마법사. 두려움도 절망도 후회도 차가운 갑주 뒤에 숨긴 채 하루하루 생사를 넘나드는 싸움을 하는 이들. 세계는 그들을 스트레이트 재킷이라 불렀습니다. 친애하는 시청자 여러분, 표고버섯입니다. 오늘의 애니 리뷰 스트레이트 재킷이었습니다. 라노벨 원작의 애니인데 작중 캐릭터들과 세계관을 제외하곤 전부 오리지널 전개로 풀어낸 짧은 OVA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예전부터 마법이란 요소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정확히는 따분한 판타지를 싫어하는 거였지만 주문만 외우면 뚝딱 이루어지는 시스템에 조금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이 작품도 처음에 마법 하나만 보고 뻔한 판타지인 줄 알았지만 잔혹한 세계관과 꿈도 희망도 없는 설정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특히 전술마법사의 경우 마족화의 위험에 항시 노출된 상태인데 그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싸워간다는 부분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이렇게 참신한 마법에 대한 설정은 최근 작품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애니에서는 마족이 조금 각색돼서 말도 좀 하고 더 징그러워졌는데 제 취향에는 오히려 이쪽이 더 잘 맞았어요. 뭔가 세기말 같은 느낌이랄까. OVA 보스로 나오는 아이작은 소설판에선 그냥 엑스트라 원인데 OVA를 장식해준 짧고 굵은 서사 또한 정말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라노벨이 더 흥행했다면 충분히 애니화가 됐을 텐데 라노벨로만 끝나버려 이모저모 아쉬운 작품이었어요. 참, 마지막에 레이오트랑 카펠은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는데 카펠의 나이가 많아봤자 10대 초반이란 말이죠. 근데 또 둘이 낮이고 밤이고 할 일은 다 합니다. 레이오트 그렇게 안 봤는데 로리콘이었어. 이상 오늘의 애니 리뷰, 짧지만 정말 괜찮은 작품으로 남은 스트레이트 재킷이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에서 정발이 됐는데 하도 옛날 작품이라 지금은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일 듯 싶네요. 인기가 좋았던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일본어로는 이북 구매가 가능한데 소설이다 보니 진입장벽이 좀 있을 것 같네요. 아무튼 기회가 되신다면 한 번쯤 보셨으면 하는 좋은 작품입니다.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민나 맞다네.